1985년 12월 서울 골목길. 추운 겨울 새벽 한 상자 안에서 발견된 쌍둥이 아기. 40년 후 SNS 사진 한 장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날 엄마가 아이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이유는 40년 만에 만난 쌍둥이의 운명. 1985년 한 골목길에 버려진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죠.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온 두 사람. 그들은 우연히 마주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믿을 수 없는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얼굴, 같은 습관, 심지어 같은 인생의 궤적까지. 과연 유전자는 환경보다 강한 걸까요? 그리고 40년 전 엄마는 왜 두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85년 12월 15일 새벽 5시.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한의 날씨.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골목길에서 우유배달부 김철수 씨는 평소처럼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당시 32세, 현재 72세 그날따라 유난히 추웠어요. 손이 꽁꽁 얼어서 우유병을 떨어뜨릴 뻔했죠. 그런데 골목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고양이 우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상자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과일 상자 같은 거였는데 그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열어봤더니 세상에 아기가 둘이나 있는 거예요. 쌍둥이였어요. 얇은 담요 하나만 덮고 있던 쌍둥이 여자아기들. 김철수 씨는 급히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애들이 너무 차가워서 숨을 쉬는 건지 안 쉬는 건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 외투로 감싸고 바로 파출소로 뛰어갔죠. 상자 안에는 찢어진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체로 쓰인 짧은 메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주세요. 건강하게 자라길. 아이를 지킬 수 없는 엄마가. 새벽 5시 30분 동대문 파출소. 김철수 씨가 쌍둥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파출소 경찰 이종민 당시 28세. 처음엔 놀랐죠. 애가 둘이나 되니까 일단 119에 연락해서 아이들 건강부터 체크했어요.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저체온증 직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처치를 받은 아기들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서울시 아동복지과에 연락이 갔습니다. 병원 간호사 정미숙. 아기들이 참 예뻤어요. 똑같이 생긴 게 정말 신기했죠. 한 아이를 안고 우유를 먹이는데 눈물이 났어요. 근데 마음이 아팠던 건 상자에 같이 있던 메모를 읽고 나서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1985년 12월 17일 이틀간의 건강검진 후 아기들은 임시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두 아이에게 중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사회복지사 박명숙 당시 담당자, 현재 78세. 제가 담당이었어요. 쌍둥이를 함께 입양 보내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당시에 한 가정에서 쌍둥이를 동시에 키우겠다는 곳이 없었거든요. 경제적 부담도 크고 쌍둥이에 대한 인식도 지금과는 달랐으니까요. 결국 1985년 12월 28일 두 아이는 각각 다른 보육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박명숙 마지막으로 두 아이를 같이 안아봤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미안하다 얘들아.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죠. 조금 더 큰 아이는 부산의 사랑의 집 보육원으로, 작은 아이는 서울의 희망 보육원으로. 이렇게 두 아이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큰아이는 부산의 중산층 가정에 입양되어 최수진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양어머니 최혜숙 수진의 양모, 현재 72세.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되도록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죠. 그래서 입양을 결정했죠. 남편이 건설업을 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죠. 그래서 입양을 결심했어요. 1986년 3월 보육원에 처음 갔을 때, 여보, 이 아기 정말 예쁘지 않아요? 양아버지 최진수. 그러게. 눈이 참 맑아. 최혜숙은 수남이를 처음 안았을 때 느낌이 잊혀지지 않아요. 아, 이 아이가 우리 아이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운명이라고 느꼈어요. 정말 예쁜 아이였거든요. 수진이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사업가인 양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양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한편 서울에 남았던 동생은 이씨 가문으로 입양되어 이수민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성호. 저는 성동구 공장에서 일했어요. 아내는 식당에서 서빙을 했고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죠. 저희도 아이가 없었어요. 아내가 유산을 3번 했거든요. 그래서 입양을 생각했죠. 근데 입양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희망 보육원에서 후원 입양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입양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였죠. 처음 수민이를 안았을 때 이 작은 생명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근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사랑은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두 아이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최수진 현재 45세. 제 어린 시절은 행복했어요. 유치원도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고, 피아노도 배우고, 발레도 배우고,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장난감들, 예쁜 옷들.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이 정말 많이 아껴주신 거죠. 한편 수민이는 어린 시절은 조금 달랐어요. 반지하 집은 어두웠고, 여름엔 습했고, 겨울엔 추웠어요. 엄마 아빠는 항상 바쁘셨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셨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도서관이 제 놀이터였죠. 하지만 수민이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은 있었어요. 엄마가 밤늦게 들어와도 꼭 제 방에 들어와서 이마에 뽀뽀해 주셨어요. 아빠는 월급 타는 날이면 꼭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오셨고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진이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앉아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진아,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수진아, 사실은 엄마가 너를 낳은 건 아니야. 우린 너를 입양했어. 하지만 너는 우리의 진짜 딸이야. 수진이는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의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간 혼란스러웠죠. 내 친부모는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한편 수민이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알았어요. 학교에서 가족사진 숙제가 있었는데 저희 집 앨범을 뒤지다가 입양 서류를 발견했어요. 엄마한테 물어봤죠. 이게 뭐예요? 엄마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김순희 씨는 그때 정말 두려웠어요. 수민이가 저희를 거부하면 어쩌나. 근데 수민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엄마예요라고. 세월이 흘러 2024년. 두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최수진.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고 대기업에 취직했죠.
결혼도 했고 딸도 낳았어요. 하지만 30대 중반에 이혼했어요. 성격 차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저는 늘 뭔가 불완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수지는 현재 마케팅 회사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15살 딸 서연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 대학은 야간으로 다녔죠. 결혼도 늦게 했어요. 35에 결혼했는데 3년 만에 이혼했어요.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죠. 수미는 현재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며 14살 딸 서윤이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제 딸이 있었으니까. 단지 항상 외로웠어요. 가족들이 있어도 친구들이 있어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생 부모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고 자신에게 쌍둥이가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친구 김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여름 워크숍을 갔었어요. 경주로요. 그날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협력업체 직원들도 함께 있었죠. 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해시태그 워크숍, 해시태그 경주여행, 해시태그 회사 동료들이라고 해시태그 달고요. 그날 밤 11시 수지는 침대에 누워 무심코 SNS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인스타를 보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진 속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경주에 간 적이 없는데 옷도 제 옷이 아니고. 수지는 급히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이 사진. 나 언제 찍었어?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다시 봤더니 아,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라 협력업체에서 온 분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 가서 바로 알아봤죠. 협력업체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수민 씨라고 하더라고요. 디자인 팀장이래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소개 페이지에서 이수민의 프로필 사진을 찾았습니다. 정말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머리 스타일만 다를 뿐 얼굴이 완전히 똑같았어요. 눈, 코, 입, 심지어 미소 짓는 모습까지. 더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스타그램을 찾았어요.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에 생일이 적혀 있었어요. 1985년 12월 15일. 제 생일과 똑같았어요. 수지는 3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무작정 연락하기가 무서웠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쌍둥이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수진은 친구 유진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진이가 부탁했어요. 업무상 미팅을 잡아달라고. 그래서 협력업체 담당자한테 연락했죠. 다음 프로젝트 관련해서 디자인팀 이수민 팀장님이랑 미팅 좀 잡고 싶은데요 라고. 2024년 8월 22일 미팅 날짜가 잡혔습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 그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쌍둥이일까? 아니면 그냥 닮은 사람일까? 만약 정말 쌍둥이라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지? 한편 이수민은 이 미팅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업무 미팅이라고 생각했어요. 새 프로젝트 제안이라고 했으니까. 그날 아침에 딸한테 엄마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라고 말하고 나왔죠. 2024년 8월 22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카페. 수진이는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너무 떨려서 커피를 2잔이나 마셨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오후 3시 정각.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가 들어오는 걸 보는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이 사람은 그냥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예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5초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을 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혹시 생일이 언제세요? 라고. 1985년 12월 15일이요.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앞에 앉은 여자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가방에서 자신의 입양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도 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저도 입양아예요. 1985년 12월에 서울에서 발견됐대요. 그렇게 말하면서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40년 동안 느꼈던 그 공허함,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그게 다 이 사람 때문이었던 거예요. 내 반쪽이 여기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은 카페에서 3시간 동안 울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DNA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2024년 9월 5일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담당 의사가 99.9% 일치입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확실합니다. 결과를 받아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나니까 더 믿기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이 사람이 어디 있었는데 그 후 두 사람은 매일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건 습관이었어요. 우리 둘 다 커피를 마실 때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어요. 그리고 긴장하면 왼쪽 귀를 만지작거려요. 음식 취향도 완전히 똑같았어요. 둘 다 고수를 극혐하고 민트 초코를 사랑하고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심지어 라면도 같은 브랜드를 먹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인생의 큰 사건들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2010년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2018년에 이혼했어요. 8년 차에 둘 다 딸을 하나씩 키우고 있고 딸들 생일이 일주일 차이예요. 그리고 이름도 둘 다 서자 돌림이에요. 서연이, 서윤이. 심지어 사소한 것들까지 일치했습니다. 우리 둘 다 파란색을 좋아하고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고 수영을 못해요. 그리고 둘 다 밤 11시 30분쯤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요. 무서울 정도였어요. 환경이 완전히 달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9월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4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진과 수민, 친엄마를 찾고 싶어요. 2024년 10월,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친생모 찾기에 나섰습니다. 처음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40년 전 기록이 남아있을까? 두 사람은 먼저 당시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부산에 있던 사랑의 집 보육원은 2010년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기록도 대부분 소실됐고, 하지만 서울의 희망보육원은 아직 운영 중이었습니다. 희망보육원 원장 김선이 오래된 기록을 찾아주셨어요. 1985년 12월 입소 기록이 있었죠. 하지만 친부모 정보는 전혀 없었어요. 다만 발견 장소가 기록되어 있었죠. 동대문구 청량리동. 그 기록을 바탕으로 두 사람은 당시 담당 사회복지사 박명숙 씨를 찾아냈습니다. 40년 만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 쌍둥이를 찾았다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두 분이 직접 저를 찾아오셨어요. 2024년 10월 20일, 세 사람은 박명숙 씨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박명숙 씨는 두 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싶었죠. 그리고 미안했어요. 헤어지게 만든 게. 박명숙 씨는 당시 기억나는 것들을 얘기해 줬습니다. 아기들을 발견한 우유 배달 부분, 김철수 씨였을 거예요. 그분이 파출소로 신고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발견 장소 근처에서 당시 젊은 여자가 임신한 채로 혼자 사는 걸 본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은 사설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사설탐정 강민호 의뢰를 받고 40년 전 그 동네를 조사했습니다. 당시 살던 분들을 수소문했죠. 대부분 이사를 가셨지만 몇 분은 아직 그 동네에 사셨어요. 2024년 11월 10일 결정적인 증언을 얻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요. 1985년 겨울 골목 안쪽 단칸방에 젊은 여자가 혼자 살았어요. 배가 많이 불러 있었는데 결혼 반지가 없더라고요. 당시엔 미혼모들을 손가락질하던 시대였잖아요. 그 여자는 누구하고도 말을 섞지 않았어요. 12월 중순쯤 큰 배를 안고 나가는 걸 봤는데 그 후로 못 봤어요. 한 일주일쯤 후에 그 방이 비어 있더라고요. 탐정 강민호 씨는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근처 산부인과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985년 12월 13일 근처 작은 산부인과에서 쌍둥이 출산 기록을 찾았습니다. 이름은 김영희로 되어 있었는데 가명일 가능성이 높았죠. 주소도 가짜였고요. 하지만 산부인과 간호사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기억나요. 혼자 왔던 젊은 여자. 출산하는 내내 울기만 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계속 중얼거렸죠. 쌍둥이를 낳고도 아기들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결정적 단서. 진료비 영수증에 적힌 은행 계좌번호가 있었습니다. 40년 전 계좌번호로 추적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행 측 협조로 계좌 개설자를 찾아냈죠. 박정숙. 당시 22세 대학생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드디어 친생모의 현재 거주지를 찾아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주소를 받아들고 며칠을 고민했어요. 정말 찾아가야 하나? 찾아가서 뭐라고 해야 하나? 이수미는 화가 났어요. 솔직히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가 있냐고. 그것도 둘이나.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2024년 12월 8일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편지를 썼어요. 저희는 1985년 12월 15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발견된 쌍둥이입니다. 만나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그리고 이틀 후 전화가 왔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오후 2시 인천 송도의 한 조용한 카페. 세 사람은 생애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두 딸이 나란히 앉아 있더라고요. 40년 만에. 박정숙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흐느끼며 10분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계속 울었고 쌍둥이는 말없이 앞에 앉은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도 피해자 같았어요. 4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얼굴에 다 써 있더라고요. 박정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시겠어요? 변명이 아니라 그냥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1985년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꿈이 많았죠.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제 지도교수였어요. 그녀는 30대 중반의 교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친절했고 자상했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6개월 동안 만났어요.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요. 교수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학교에서 소문내면 자기 가족이 파탄난다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당시엔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냉혹했어요. 그녀는 부모님께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셨어요. 미혼모 딸을 받아들일 분이 아니었죠.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고 혼자 동대문 단칸방에 숨어 살았어요. 1985년 12월 13일 그녀는 혼자 출산했습니다. 산부인과에 갔더니 쌍둥이래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아이 하나도 키울 자신이 없는데 둘이라니. 그녀는 단칸방으로 돌아와 이틀간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애들을 안고 밤새 울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계속 그 말만 했죠. 근데 저는 22이었어요.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제가 키우면 애들이 더 불행할 것 같았어요. 1985년 12월 15일 새벽 4시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애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제 외투를 덮어주고 메모를 썼죠.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안 써졌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아이들을 골목에 두고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우유 배달 아저씨가 발견할 때까지 숨어서 봤어요. 그분이 애들을 안고 뛰어가는 걸 보고 그제야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게 제가 우리 딸들을 본 마지막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녀는 그날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했어요. 얘들이 잘 크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를 원망할까? 매일 밤 꿈에서 봤어요.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도 낳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아이를 키워요. 그래서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행복했어요.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요. 수민이도 저도요. 우리 양부모님은 가난했지만 최선을 다해 저를 키워주셨어요. 저는 감사하게 살았어요. 박정숙 씨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그날 카페에서 세 사람은 4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40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25년 3월 15일. 그로부터 3개월 후 세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쌍둥이의 딸들도 함께였습니다. 수진의 딸 서연이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것도 친할머니를 찾았다는 것도 근데 만나보니까 가족이더라고요. 수민의 딸 서윤이 신기했어요. 사촌 언니를 처음 만났는데 금방 친해졌어요. 우리도 닮은 구석이 많더라고요. 5명의 여자 3대가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손녀들을 보는 순간 제가 이런 날을 맞을 자격이 있나 싶었어요. 근데 애들이 저한테 할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순간 평생 짊어진 짐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해는 시작됐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피해자였으니까. 1985년 22의 미혼모가 쌍둥이를 키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것.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40년이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죠. 박정숙 씨는 두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평생 못한 말이에요. 이제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1985년 12월 15일 한 상자에서 시작된 이야기. 40년을 돌아 다시 만난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쓰고 있습니다. 운명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운명은 다시 그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함께. 최수진과 이수민은 현재 한 달에 2번씩 만나고 있으며 두 딸 서연이와 서윤이도 자매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박정숙 씨는 딸들의 권유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으며 40년간의 죄책감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매년 12월 15일 그들이 발견된 그 골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 시간? 아니면 함께한 기억? 아마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끝까지 들어주셔 감사합니다.